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2025년부터 서울시 김포구 지금 이럴 때인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거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일보 기사 보면은 2025년부터 서울시 김포구 국힘이 김포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선거용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정황이에요. 정치인들은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그리고 본인들에게 1억 6천 평균의 후원금, 1억 5천 4백의 엄청난 연봉과 특권 특혜가 있으니까 국민들의 고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김포구 얘기하고 서울시 구리시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은 지방은 완전 소멸로 가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수도권 과밀 현상은 더 심해지게 되고 지방은 완전 소멸되고, 그리고 지방은 외국인들로 완전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외국인 투표권이 있고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하고 외국인 범죄 일으키면서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갈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외국인들도 있어요. 진짜 한국을 찾는 관광객, 진짜 한국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유학생, 또 한국의 의료기술이 좋아서 오는 그 외국인 환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하죠. 또 한국인과 사랑해서 결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환영하지만 한쪽에서는 악용해가지고 이 외국인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를 통해서 한국의 이 직업 세계를 교란시키고 취업 세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자살률 문제, 서민경제 붕괴 문제, 그리고 이 잘못된 학벌주의, 황금만능주의, 출세제일주의, 외모 지상주의를 무너뜨릴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갖고 또 부동산 로또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욕망을 이용해 가지고 서울시 김포구, 서울시 서울시 구리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리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의 욕망을 표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 국힘은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조경태 국회의원을 아주 제가 정당 보조금 폐지한다 막 이래가지고 아주 좋게 봤는데, 이거는 바른 목소리 못 내면은 이 조경태 국회의원도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5년 새에 생계형 범죄가 껑충 1만원 이하 절도도 274%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유실세에서 전했죠. 머니에스 보면은 배고파서 훔친다,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고기 훔친 부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거 KBS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고금리 불경기에 그들 먼저 쓰러졌다. 노인 파산 역대 최대다.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어요. 이게 가짜 뉴스들이 아닙니다. 고금리 여파, 기업 개인 파산이 역대 최대다라는 거예요. 한국 경제에서 나온 얘기고, 파산에 빚 없애졌더니 또 파산, 상반기에만 740명이다. 이런 정황이에요. 그리고 종이빨대 업체 줄도산 위기, 정부 믿은 것은 후회다. 서울경제에서도 보도했는데, 이 오락가락 정책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글로벌 이코노믹 보면은 기업 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치다. 줄도산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고금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금리 하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니까 생산 원가에 금리가 포함돼 갖고 물가가 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주 값이 5,000원이다. 맥주 값이
얼마다 하면서 식당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결국에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버틸 수가. 예, 그래서 금리를 당장 내려야 된다. 제가 작년부터 외친 거예요. 자영업자들 자녀 학원비조차 허리띠를 메고 있다. 연합뉴스에서 보도했고, 지금 안 힘든 곳이 없는 거예요. 자영업자 또 대출, 동아줄, 빚 폭탄 경고 등이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어요. 뉴스원에 보면은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빨리 우리는 금리를 내려야 돼요. 네, 빨리 금리를 내려가지고 선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선제 대응 해가지고 우리는 더 못 버텨요. 국민들이 이제는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되고, 대통령이 이게 경제 인식이 조금만 있으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고물가 이상하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고물가가 되면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잡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불경기 상황에서 이거 물가가 올라가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네? 이때는 공급망을 확대해야 돼. 금리 올리면 다 죽어. 또 빈부격차 극심하대.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이런 걸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은폐시키는 거예요. 은폐시키는 거.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배선영 교수는 양심껏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껏 금리 내려야 된다라는 외침을 내고 있지만 그런 외침이 먹히지 않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누구만 살아요? 돈 있는 사람, 현금 부자, 은행, 부자들만 살고 나머지 중산층은 완전히 서민으로 전락하고 서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인플레 전쟁 끝나간다. 내년은 주요국이 금리 인하한다. 이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당장 내려서 선제 대응해서 국민들을 살려야 되고, 국민들에게 저리 대출이라도 해줘가지고 당장 국민들 살리지 않으면은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더 급증하게 될 거다. 지금 뭐 경매 공매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파산, 도산, 뭐 들려오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들밖에 없죠. 이거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우두머리 정치는 안 돼요. 이 과도 정치는 안 되고, 국민투표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집단 이성을 동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될 때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데 같이 뭉쳐가지고 집단 이성, 집단 양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소시오패스들이 지배하는 이러한 세상에서는 그 소시오패스들을 혼자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집단 이성과 집단 양심으로 대응해야지만이 잡아낼 수 있어요. 이번에 전청조 사건도 보셨죠? 많은 네티즌들의 집단 양심, 집단 지성이 작용하게 되니까 잡히는 거죠.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이 양심의 소리를 계속 냈는데, 대한민국은 사이비 경제학자들, 사이비 경제 관료들, 사이비 정치인들, 사이비 교육인들, 사이비 법조인들, 사이비 의료인들, 이런 자들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훌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데, 보면은 소시오패스들, 양심의 뇌가 없는 자들이 장악해서 사회 곳곳을 흐리고 있는데, 이거 집단 이성과 집단 양심으로 제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소시오패스들, 양심의 뇌가 없는 소시오패스들, 사이코패스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이 종교, 정치, 또 교육, 경제, 또 행정, 이런 것들을 장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집단 지성, 집단 양심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 이성, 집단 양심을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국민투표 제도다. 그것이 직접민주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공감할 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지,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제가 이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발
저의 이 진실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길 바라는 심정뿐입니다.